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태양광 소재죠.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회사로 유명한 OCI 주식회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1959년도 8월 5일에 설립된 회사로 2000년도에 제철 화학과의 합병을 통해서 동양제철화학으로 변경 상장이 되었고 2009년도부터 OCI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은 폴리실리콘, TDI, 과산화수소, 카본 케미컬 등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주 영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주 구성 현황을 보면은 이화영 외에 31인이 22.24%를, 국민연금공단이 11%, 그리고 기타가 66.68%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봤을 때 LG화학이 최근 0.15%의 거래량,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0.2%의 거래량을 보일 때 OCI는 그보다는 높은 0.54%의 거래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76년도 6월에 상장이 됐고 본사는 중구 소곡로에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운영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이지 케미컬과 카본 케미컬이 전체 매출액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베이지 케미컬 내수가 22%, 수출이 20%, 그 다음에 카본 케미컬 내수가 16.1%, 수출이 39.8%로 실제 수출 비중도 꽤나 높은 수준, 오히려 내수보다도 높은 수준의 매출액 현황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은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우선 폴리실리콘부터 피치까지 주요 제품 등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폴리실리콘은 태양 전지 및 반도체 웨이퍼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과산화수소는 섬유 및 종이 산업에서 표백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TDI는 건설, 자동차, 가구 등의 산업에서 포장 및 절연 재료로 사용됩니다. 카본 블랙은 타이어, 신발 및 고무 제품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강화 소재인 것을 알 수 있고,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원재료 구매처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주요 원료 구매처이고,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동률을 보면은 베이지 케미컬 부문에서는 88%, 카본 케미컬 부문에서는 67%의 가동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업원 급여와 감가상각비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2021년도 비중으로 살펴보면은 실제 고정비의 비중은 12%고 변동비의 비중은 88%로 실제 이 회사, 즉 OCI라는 기업은 변동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재료 및 유틸리티 등의 사용액에 대해서 가장 높은 변동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시작합니다. 우선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자본금은 0% 증가일 때 자본은 1%, 부채는 마이너스 2%, 자산은 0%대의 성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 회사가 증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이 1%씩 성장했다는 것은 회사가 실제로 성장성이 조금은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자본금은 1272억 원, 부채는 2조 5천억 원, 그 다음에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3조 원으로 재무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고 2022년도가 되면서 부채의 비중보다 자본의 비중이 더 높아져서 양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최근 6년 동안의 추이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와 20년도에는 마이너스 때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19.3%의 아주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2년도도
17.5%의 영업이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제 영업이익률은 전년도들에 비해서 상당히 확실히 개선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출액이 2%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률은 20%씩 성장한 것도 다음과 같이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 채권 비율인데요.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14% 후반에서 17%까지 조금씩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매출 채권 비율이 엄청난 수준의 성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17% 정도의 매출 채권은 회사가 재무 상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이 매년 3%씩 역성장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같은 기간 동안 1%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실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020년도에를 살펴보면은 매출액 대비 유형자산의 비중이 50%,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비중이 1.2%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마이너스 3%씩 역성장할 때 유형자산은 마이너스 16%씩 역성장했고 무형자산은 마이너스 3%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와 20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였던 것을 앞에서 살펴봤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당 1,950원의 배당을 지급했는데 2021년도에 돼서야 다시 주당 배당금이 2,000원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 5년치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주당 배당액은 0.6%씩 성장했고 현금 배당 수익률은 2017년도와 2021년도만 봤을 때 나타났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7.6%씩 성장했지만 배당 성향이 21.9%씩 역성장했다라는 점은 OCI라는 기업이 배당에 있어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국고채 3년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3.18% 정도까지 올랐는데 그거에 비교해 봤을 때 이 회사의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2.4%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는 마이너스 0.1%씩 역성장했고 그 두 값을 뺀 매출 총이익은 14.4%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판관비는 4.1%씩 성장해서 두 값을 뺀 영업이익은 20.3%씩 성장했고 당기 순이익 또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을 보여주지만 다행히도 2021년도와 22년도에 큰 폭으로 반등이 돼서 실제 당기 순이익 또한 18%씩 성장한 값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은 실제 19년도에는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8천억 원대라서 ROIC가 계산이 될 수 없고 2020년도에도 같은 추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2021년도를 살펴보면은 당기 순이익이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실제 ROIC는 33.82%로 꽤나 양호한 수준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도 2019년도보다 꾸준히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영업 성격이 2021년도 기준으로 1조 1천억 원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2019년도부터 20년도 그리고 21년도에 어느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은 추이가 된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777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6,521억 원으로 영업의 질이 최근 6년 동안 가장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해에는 항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에는 그래도 실제 단기 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소폭 높았다라는 점은 그래도 이 전년도, 즉 2021년도보다 영업의 질이 조금은 개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좌측 하단에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씩 성장할 때 당기순이익은 18%씩 성장했고, OCI 주가는 최근 5년 동안 6%씩 성장을 했으며, 코스피 주가 대비 조금은 언더퍼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와 20년도에는 실제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보다 캐펙스가 더 많이 지출되어서 마이너스 3천억 원대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1년도에는 2020년도보다 훨씬 큰 폭의 개선이 되어서 프리캐시플로우가 2,800억 원,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3,300억 원으로 계속해서 개선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23년도에 만약에 2018년도보다 높은 수준의 프리캐시플로우가 발생이 된다면 회사의 주가는 한번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씩 성장할 때 캐펙스는 14%씩 성장했고,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트 3, 적정 가치 및 재현입니다. 다음은 S림 방식으로 살펴본 기업의 적정 주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가 10만 1,500원인데, 만약에 2021년도 예상 ROE를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33만 원대로 꽤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2022년도의 예상 ROE는 16%대로 그 값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22만 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주가 대비 적정 주가가 많이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 S림 방식으로 봤을 때는 OCI의 기업의 현재 주가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줄입니다. 우선 수익성을 보면은 실제 회사의 영업이익률과 ROIC 같은 것이 꽤나 높은 수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현재로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기업의 성장성 또한 실제 회사가 태양광 업체에 폴리실리콘을 납부하고 있고, 과산화수소나 카본 케미컬 등의 화학 제품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 또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평가를 보면은 실제 이 회사의 현재 주가 대비 적정 주가는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배당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회사의 배당금이 2년 동안 끊겼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배당 성장성이 실제 이 회사의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따라서 조금 더 배당 성장성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은 실제 이 회사가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1조 원이 이상이 있고, 회사가 재무 상태도 양호하기 때문에 건전성은 별 4개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OCI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